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클리컬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 성향은 제각각 다릅니다. 다만 어떤 주식이든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주가 상승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 민영화가 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HMM의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매출액은 2조 3,482억 원, 영업이익은 2조 5,713억 원으로 역대급 최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컨테이너선 시황의 다운사이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상반기에도 여전히 항만 병목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듯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목 현상 때문에 SCFI 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즉 이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물류난이 해결되면 SCFI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은 일부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HMM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매출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운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바로 물류 수직 통합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후부터는 기존 공급망 관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미, 서한과 북유럽으로 통하는 해운 물류 라인은 병목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항만 적체 현상은 결국 전 세계로 확대됐으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현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올해 HMM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사는 실적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분명 운임이 다소 하락하고 대부분의 선사들의 실적 축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어떻게 먹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느냐가 선사들의 주가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선사 머스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2016년 스웨렌스코우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해운과 물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물류 자회사 드랭코를 물류 사업 부문으로 흡수통합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코로나19 발생 후부터 머스크 선사는 공급망 통합자로서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 물류 외에 육상 물류, 세관 통관, 풀필먼트 등 다양한 공급망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 스팟, 머스크 플로우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화주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다양한 기업들을 M&A를 통해 본격적인 물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선사 CMA CGM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스크가 해운 사업과 물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면 CMA CGM 역시 CBA 로지스틱스를 운영해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6월에는 육해공 종합물류회사로서의 전환을 위한 혁신 전략 베러웨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즉 CMA CGM도 단순히 선단 확대를 통해 물류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벨기에 종합물류업체 AMI 월드와이드를 인수하고 CVA 로지스틱스를 통한 항공운송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물류사업 확대가 이어지자 해운업계의 규모 순위가 변경됐습니다. 2021년까지는 머스크가 세계 최대 규모 선단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MSC가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규모 확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1위 MSC, 2위 머스크, 3위 CMA CGM입니다. 그리고 HMM은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MM은 아직까지 물류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MM의 선단 규모는 100만 TU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사업 다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물론 HMM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없습니다. HMM은 2021년 6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13,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각각 6척씩 발주했습니다. 이 선박은 2024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즉 2023년이 와야 HMM의 선단 규모는 커질 것이고 새로운 성장 원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HMM이 민영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순간은 매출 확대가 늘어나는 순간 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즉 HMM은 2023년 새로운 선박을 인도받음으로써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이후 본격적으로 HMM의 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미리 선반영될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주가가 더욱 상승하기 위해선 BM 추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 산하에 있습니다. 즉 완전한 민간 기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세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고 산업은행 그리고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죠. HMM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글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지주사 체제로 경영을 시작한 포스코그룹은 물류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코그룹 안에 HMM이 소속된다면 각종 시너지 효과와 물류라인 재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글로비스의 HMM이 인수된다면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물류회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선과 벌크선을 담당하고 HMM은 컨테이너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각종 물류라인과 항구를 HMM이 활용할 수 있으며 현대글로비스의 철도, 비행기, 콜드체인 시스템 등이 HMM과 융합된다면 보다 다양한 매출원 확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HMM 매각과 같은 초대형 뉴스는 그 누구도 미리 알기 힘듭니다. 이는 HMM에 다니고 있는 직원도 알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산업은행 관계자만이 HMM에 대한 매각 일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에서는 추측성 기사만 내보낼 뿐이지 정확한 팩트 기사를 내보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HMM 민영화가 진행돼야 다변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HMM은 선대 확대 외에 새로운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HMM의 주가 상승이 표출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